근데 얘랑 똑같이 있어요. 이따 좀 얘랑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안 닮았어. 내가 어떻게 걔랑 닮아. 내가 걔랑 왜 닮니? 자, 그러면 자, 모든과 어떤 여러분 필기할 때 모든과 어떤을 좀 띄워놓으세요. 모든과 어떤은 사이에 좀 너무 많이 띄지 말고 적당히 좀 띄워놔. 자, 그러니까 명제 속에서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소수는 홀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는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어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명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의 측면에서 모든은 그리고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와 같은 뜻을 가져요. 시영이, 예진이, 재민이는 모두 안경을 썼다. 라는 말과 시영이 안경 썼다. 그리고 예진이 안경 썼다. 그리고 재민이 안경 썼다. 이렇게 쓴 말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지. 모두 안경 썼다는 말하고 안경 썼다 그리고 안경 썼다 그리고 안경 썼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과 그리고는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떤은 또는과 같은 말이에요. 또는과 같은 말. 여기 5명 중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다. 라는 말과 담비 또는 시영이 또는 예진이 또는 정민이 또는 시연이는 안경을 꼈다. 서연이구나. 안경을 꼈다 라고 하면 그게 똑같은 말이야. 또는으로 연결해주면 그게 똑같은 말이야. 맞니? 선생님은 점심에 김밥 또는 라면을 먹었다 라고 하는 거랑 손재영 선생님은 점심에 김밥, 라면 중 어떤 것을 먹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또는과 어떤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 들어가 있는 말은요. 모든이 들어가 있는 말은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 됩니다. 모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고요. 자, 어떤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라도 되면 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죠?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놈 2가 있잖아. 그죠?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소수는 홀수이다. 짝수이다. 이렇게 해보죠. 어떤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라도 되면 참인 거야. 어때? 맞아. 참이죠. 참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
모든과 어떤이 있을 때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모든은 사실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한 거나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한 거나 똑같은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은 사실은 생략은 가능한 거다.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고 또는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예. 이거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맞아? 네.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지? 바꾸는 거. 거꾸로. 이렇게 여집합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 그지? 그래서 교집합이 그리고고요. 여집합이 낫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not P고 또는이 합집합이고 여기가 not Q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건에서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그리고하고 또는이 부정의 관계에 있잖아. 그리고하고 또는이 부정의 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도 부정의 관계에 있어요. 모든과 어떤도 부정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의 부정은 그렇죠.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 홀수가 아닌 게 짝수지, 그지? 그래서 이거 부정은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대표 4번 보죠.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자, 기억. 전체 집합의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 놈은 이대로 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요거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모든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에요. 그죠? 네. 안 되는 게 있나요? 1. x가 1이면 x-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쵸? 따라서 거짓 요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 자, 두 번째 니은 모든 x에 대해서 3x 플러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x는 1 이상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 부등식은 바꾸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1 이상이죠. 그쵸? 따라서 요거는 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디귿 어떤 x 전체의 어떤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는 8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x가 6보다 크다는 거죠. 전체 집합에 1, 2, 3, 4, 5니까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라도 되면 되는데 하나도 없네요. 따라서 거짓.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집합에 1, 2, 3, 4, 5 되는 것이 없다.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x 제곱은 1 이하이다. 자, 어때요? 되는 것이 있나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x가 1이면 저게 성립하네요. x가 1일 때 성립. 따라서 하나라도 되면 참이니까 이것은 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모든 어떤 그 부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거 분필이 이게 지우개가 극세사 지우개야. 극세사. 이거 안 올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태그해드릴게요. 앉아서 찍어. 앉아서. 모습이 있어. 선생님 있어? 선생님 인스타랑 막 걸려있잖아. 귀여우시던데. 뭐 그거 달리기? 그래요. 벌써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가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지? 확. 자, 역과 대우.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거의 역. 저 명제의 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역은 역지사지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면에 앞뒤를 바꿔주면 돼.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렇게 되는 게 대우예요. 요걸 대우라고 해요. 자, 뭐야? 역을 먼저 하는 거야.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이면의 앞뒤를 바꿔. 그런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가정과 결론 각각을 부정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P이면 Q이다의 역이 아니에요. 대우를 P이면 Q이다의 부정 역 말고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에요. P이면 Q이다를 부정했을 때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문제 풀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명제와 P면 Q이다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참 거짓이 항상 전 우주에서 일치해요.
알겠죠? 전 우주에서 일치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 생각해 봅시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요. 집합 P하고 집합 Q,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부분집합이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자,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에 원소이면 여기에 원소 참 돼요, 안 돼요? 되죠? 부분집합 맞니 이렇게?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 아니죠? 그죠? 부분집합 아니죠? 그럼 이거 참이에요, 이 명제? P이면 Q가 되니?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네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있어. 집합에서 또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여집합을 하면은 누가 더 커? 원래 P가 작았잖아, 집합이. 그치? 여집합을 하면은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더 커져. 알겠죠? 그치? 따라서 어때요? 이게 되면은 이 명제가 참이잖아. 이렇게가 참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요게 됐으니까 또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명제가 참인 거라. 이렇게 되는 명제는 뭐야?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된다. 그럼 저기 선생님이 써준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된다.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 이면의 앞뒤를 바꾼 게 역. 화살표의 앞뒤를 바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역. 알겠죠? 역을 한 다음에 이 화살표의 앞뒤에 있는 애들을 각각을 부정해주면 대우. 알겠죠? 역을 하고 부정 때려주면 대우가 되는 거야. 처음 있던 거에 대우. 아시겠죠? 가연아 맞니? 염색했다고? 완전 까만색. 까만색으로? 원래 까만색이 아니었어? 일부러 옅은 주황 갈색으로 염색하지 않아? 아무튼 쌤 저 이따 이걸 사진 찍어드릴 거죠. 얘랑 똑같은 포즈로 서 계시면 돼요. 그럼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 안 나오고 얘랑 똑같은 포즈. 걔랑 똑같은 표정을 어떻게 지어?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옷도 똑같고 지금 아, 알았어. 그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지금 태그해드릴게요. 홍보. 됐어. 쌍팔 홍보. 싫어. DM 만화. 중년의 남성을 노리는 꽃뱀들한테 DM 만화. 나도. 쌍팔 25세.
중년의 남성을 노리는 꽃뱀들이 있어요. 자, 자, 됐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해볼까? 문제를 풀고 연습을 좀 해봐야지. 자, 136페이지. 대표 1번.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 거짓을 알아봐라. 1번 x는 2이고 y는 3이면 x 곱하기 y는 6이다. 이게 명제예요. 자, 이게 명제입니다. 자, 이거에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역은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시면 된다고. 화살표의 앞과 뒤를 바꾸면 돼요. x 곱하기 y가 6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참 거짓을 알아봐야 돼요. 자, 오래돼서 까먹었겠죠? 참 거짓을 알아볼 때, 이거 읽을 때 x 곱하기 y, 화살표 이렇게 읽지 않지? x 곱하기 y가 6, 화살표 x는 2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이거 화살표라고 읽지 않죠? 뭐라고 읽어? 이거 2면 이거 2다. 이렇게 읽는 거지. 그지? 2면으로 읽는 거야. 근데 참 거짓 판단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2면 뒤에다가 반드시를 붙여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를 붙여서 말이 되면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니 두 개를 곱해서 6이면, 두 숫자를 곱해서 6이면 앞에 거 2고 뒤에 거 3이다. 반드시. 반드시 앞에 거 2고 뒤에 거 3이냐? 아니지. 앞에 거 3이고 뒤에 거 2일 수도 있고, 앞에 거 1이고 뒤에 거 6일 수도 있고, 앞에 거 2분의 1이고 뒤에 거 12일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얘는 F. 알겠습니까? 과연 이해됐어? 여기서 이게 뭐죠? x가 12이고 y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얘가 거짓이라고 설명하는 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거는 만족해. 그죠? 만족하죠? 그죠?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거짓이 나오는 거야.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 존재하면 그러면 거짓이야. 그리고 얘를 거짓을 보이는 얘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줄여서 발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제가 거짓일 때는 발레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거짓이니? 느낌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일 때는 이렇게 발레를 딱 들어주시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김단비 대리 설명해봐!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이쪽은 옳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누가 믿어? 그 직감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텐데. 그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직감이 안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직감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직감은요, 경험의 결과예요. 이게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을 때 직감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도
수학 문제도 많이 풀고 공부 많이 하면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관이라는 게 원래 중요하죠. 직관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직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그렇고 대우 볼까요? 대우. 자, 대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을 부정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서연아, 알겠니? 응. 그래서 역을 만들었죠? 명제의 역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 주시면 돼. 자, 요거 부정하니까 x 곱하기 y는 6과 같지 않다. 이면 이거는 부정하면 요거 그리고죠. 그리고 부정하면 뭐 된다고? 또는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부정하면 x는 2와 같지 않다. 또는 y는 3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또는이 들어가 있거나 다르다라는 것이 있다. 그지? 이거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대우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할 때가 있어요. 100% 다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유리할 때가 있어요. 저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자, 보세요. 이거 참거짓 판단하려면 약간 헷갈려요.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하지만 명제와 대우가 참거짓이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약간 헷갈린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명제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뭐 그 영화 같은 거 봐도 주인공이 너무 세. 막 깡패들이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다 무찔러 막. 그죠? 그러면은 그 상대편 보스가 뭐 해?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잡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주인공이 공경에 빠지잖아. 그죠? 얘 모르겠어. 그럼 여자친구를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면 되죠. 이거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야. 쉬운 거 봐봐. 참거짓 판단해. 여기다가 반드시를 넣어봐. 어때? x는 2이고 y가 3이야. 그러니까 x가 딱 2 그리고 y가 딱 3이야. 곱했더니 6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 그치? x가 2고 y가 3이면 곱하면 반드시 6이지 뭐. 그죠? 3이지?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죠. 알겠죠? 끝. 이걸 하는 이유, 이거를 꼭 알고 써먹으셔야 돼요. 문제에 잘 나옵니다. 대우를 생각하면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요?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는 거지. 해야 되는 게 복잡할 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자, 2번. 자, 이것도 보죠. 2번. 이게 명제입니다. 역을 보죠. 어때요? 화살표의 앞뒤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x는 0보다 작다. 그리고 y도 0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죠. 여기다가 반드시를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둘 다 동시에 0보다 작으면 둘 다 동시에 0보다 작아. 둘 다 음수야. 동시에. 둘 다 음수야. 그럼 더하면 음수.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맞아? 참이죠.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참이지. 자, 그러면 대우. 우리 대우는 다시 한번 보죠.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P면 Q이다의 대우는 역을 한 다음에 그쪽 부정, 그쪽 부정. 알겠죠? 역을 한 다음에 세로로 그냥 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을 만들었죠? 대우는 이거 부정하면 돼. 아시겠죠? 이거 부정. 이거 부정. 그럼 X는 0 이상 또는 Y는 0 이상. 그러면 X 플러스 Y는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도 반드시를 넣어서 한번 해결해 볼 건데, 자, 좀 또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석해서 생각하면 돼. 뭐냐면 이거 중에 적어도 하나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 또는은 이 또는으로 연결했잖아. 그럼 이거 중에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성립할 수도 이건 안 되고. 알겠죠? 이것만 성립하고 이건 성립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X하고 Y를 봤을 때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이건 둘 다 성립하는 거네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요거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니? 재민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또는은 이런 거야. 또는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성립하면 되니까 이런 거. 아니면 마이너스 3하고 5 이런 거. 뭐 둘 다 성립하는 거. 5하고 4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반드시 더하면 다 0 이상인가요? 이건 되는데? 이거 되는데? 이거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만족하는 거지, 그지? 0 이상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 만족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만족하고 이거는 만족 안 하고. 따라서 이거 거짓이죠. 이렇게.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이렇게 경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만족할 때, 이것만 만족할 때, 둘 다 만족할 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귀찮잖아. 봐봐. 이 명제 봐봐. 더해서 음수면 반드시 둘 다 음수니? 아니지.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음수야. 그러면은 반드시 둘 다 음수야? 아니야. 1하고 마이너스 500 이래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명제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거 거짓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대우 직접 판단하려면 시험아 자는 거 아니지? 또는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또는이 나온 걸 직접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 적어도 하나 성립한다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또는이 있거나 다르다라는 것은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 판단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 나누느니 대우를 이용해서 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보세요. 거기 숙제도 좀 안 해서 개념도 잘 모르겠고, 그죠? 시간 좀 남았는데 명제 조금 공부 앞에 있는 거 공부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응?
자,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라는 새로운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새로운 걸 배워보죠. 자, 일단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P이면 Q이다로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로 써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P 화살표 한 줄 하고서 참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두 줄을 딱 써주면 이렇게 두 줄을 딱 써주면 아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용어가 조금 낯설죠? 어렵죠? 그쵸?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수원에 살면 경기도에 사는 거 맞잖아. 그죠? 경기도 수원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원에 사는 거는 경기도에 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수원에 사는 거는 경기도에 사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구나 다 경기도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원에 사는 것이 경기도에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산시에 살아.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아. 그러면은 수원에 산다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경기도에 산다고 그래. 그러면 혹시 수원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충청도에 산다고 하면은 수원에 사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근데 경기도에 산다 그러면 혹시 수원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것은 충청도에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충청남도에 살아봐. 수원에 못 살지 절대로. 네. 그죠? 근데 수원에 살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도 안에 살아야 돼. 맞죠? 그래서 수원에 살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사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것은 수원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야.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좀 그렇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 네. 그지? 그렇겠네. 그렇겠네.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유치뽕이라도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죠? 이렇게
재민이한테 화살을 팍 쏴. 화살이 뿅 날아갔어. 빵 맞았어. 그럼 여기서 뭐 나? 피나죠.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 있죠. 화살을 맞은 애는 필요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유치뽕이죠. 근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더 빠를 거야. 알겠죠? 이게 더 빠르니까 어쩔 수 없어. 화살을 맞은 애는 피가 날 거야.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나니까. 화살이 꽂혔어. 그럼 피가 날 거야. 그래서 화살이 꽂힌 애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꽂힌 애는. 알겠지? 시영아, 유치해도 이게 오래 기억 남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필기는 안 할 테지만, 안 할 거지만 이렇게 외웁시다. 알겠죠?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게 성립할 때 이렇게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얘가 있지? 이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얘가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제는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되는 명제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될 때, 그러면은 이 P는 Q도 마찬가지지만 P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P는 충분 조건인데 여기서 보면 P는 필요 조건이잖아. 그지? 둘 다 성립하면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데,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것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가연아?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P는 혹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 틀립니다. 충분 필요 안 돼요. 선생님 의미는 통하니까 맞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37페이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대표 2번. 자, X하고 Y는 실수. 자, 1번. P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다. Q는 사각형 ABCD는 말은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P는 Q이기 위한, 여러분 여기서 P는 Q이기 위한, 문제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봅시다. P는, 그러니까 P는 P를 위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P를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P를 위주로. 자, 그러면 봅시다.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는 거야. 정사각형이면 반드시 마름모가 됩니까? 네. 그죠? 정사각형은 네 변이 같고 네 내각이 같은 거니까 마름모는 네 변만 같으면 되지. 그래서 정사각형이면 반드시 마름모가 되는 거지요. 예. 재혁아, 그렇죠? 그렇죠?
내변과 내각이 같으면 반드시 내변이 같지. 근데 하지만 마름모이면 반드시 정사각형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P가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잖아. 그지? 화살표를 받는 거는 안 됐고 주는 것만 됐죠? 그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x 곱하기 y는 0이다. 그 다음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를 좀 외워두고 계셔야 되는데 외워야 돼요. 자, x 곱하기 y가 0이다를 x 곱하기 y가 0이다라고만 그냥 이 자체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더 쪼개서 분석해 놓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x하고 y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곱해서 0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분석해 보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최소한 하나가 0인 거예요. 그죠? 최소한 하나는 0이어야 돼요.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어도 되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되고 x하고 y가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려면. 맞죠? 이렇게 0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x, y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야. 됐죠? 근데 선생님이 둘 중 적어도 하나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였는데. 또는 하고 또한은 좀 다르지. 그죠? 또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 x는 0 또는 y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야 돼. 아시겠죠? 얘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바로 필요충분 조건인 거예요. 수학에서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x하고 y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곱해서 0이잖아. 그죠? 맞죠? 곱해서 0이에요. 근데 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올 리는 없거든? 음수는 안 나와. 그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 음수가 없어. 이거는 고1에서 문제 풀 때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거는. 이걸 토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이걸 토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0 이상이고 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요. 얘가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0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 안 돼. 그럼 뭐가 돼? 0 돼야 돼. 알겠죠?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돼. 반드시 둘 다 동시에 0 돼야 돼. 알겠죠? 동시에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x는 0 그리고 y는 0인 거예요. 이렇게. 얘가 나오면 얘를 생각하고 얘가 나오면 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봐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는은 적어도 하나가 0인 거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가 0.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둘 다 0이 되냐? 반드시? 반드시? 아니잖아. 그지? 시영아, 이해되죠? 그러면 둘 다 0이면 반드시 적어도 하나가 0인가? 그렇잖아. 맞지? 둘 다 0이면 최소한 하나가 0인 거죠? 최소한. 가연아, 맞죠? 최소한 하나 0인 거야. 둘 다 0이니까 최소한 하나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P였거든요. 얘가 P거든요. 얘가 P가 화살표를 주는 건 안 되지만 받는 거 되지, 그지? 화살표가 꽂혔으니까 P가, 그죠? P가 난.
가연. 맞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이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3번 보죠. 이거는 이거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거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정민아 잘 보고 있니? 바닥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절대값 x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 x 이렇게 딱 하나 나왔는데. 마이너스 x랑 x일 때와 마이너스 x일 때로 나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x가 될 때는요,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일 거예요.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x니까, x가 x보다 크단데, 이거 안 되는 거네. 그죠? 예. 맞죠? 네. 서연아, 그쵸? x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x는 x잖아. 절대값 x가 x. 그래서 요 부등식을 그대로 쓴 거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는 경우는 x가 0 이상인 경우는 없는 거죠. 맞죠? 두 번째,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요 식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x가 음수다네. 요 부등식 정리하면 x가 음수다 이렇게 되나요? 네. 됐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이 경우만 이걸 만족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이거고. 당연히 이거일 때도 이거 만족하네. 그죠? 이게 성립하면 반드시 x는 음수이고. 지금 그거 한 게 이거야.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x는 음수여야 돼. 그리고 x가 음수여도 당연히 이게 성립하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숫자 넣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절대값이 있잖아?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숫자를 좀 대입해 봐요. 어떤 거? 양수, 음수, 0 이런 거 대입해 봐요. 알겠죠? 절대값은 소개가 양수, 음수, 0일 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수, 음수, 0을 대입하면 양수면 성립하니? 안 하잖아. 양수면 성립 안 하잖아. 0이어도 성립 안 해. x가 0이어도 성립 안 하지? 제가 그죠? x가 음수이면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만족되려면 x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P는 주는 거 대 충분 조건이야. P는 받는 거 대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 따라서 P는 필요 충분 조건. 충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충분하다. enough. 충분한. enough. enough. enough도 맞긴 한데 어디 가니? 충분하다. 필요하다는 영어로 뭐야? need. 이게
니드? 네. 이거 나오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보이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좀더 밑으로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아우,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ufficient 아닌가요? 그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가? 아니, 단어장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필요는 necessary고 맞죠?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충분하다, 필요하다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도. 용어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외우기 쉽게 피가 난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자, 절대값 나왔을 때는 양수, 음수, 0을 대입해 봐라. 그래도 된다. 알겠죠?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양수, 음수, 0을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봐라. 자, 그 다음 넘겨서 대표 3번 볼게요. 대표 3번. 자, P 조건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고 Q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A는 양수랍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충분 조건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뭐야? P가 화살표를 주는 거죠. 요게 참인 거지, 그지?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은는 2가 그러니까 P에 대한 입장에서 P가 충분한 거니까 P가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진리집합이 요렇게 돼야 참인 거야. 아시겠죠?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P가 작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서 부분집합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수직선에 그려서 부분집합이 되게 해라. 자,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요렇게가 P가 되고요. Q는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 마이너스 A하고 요렇게 A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가 Q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게 요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A는 1 이상이네. 그죠? A는 1 이상. A는 2 이상. A는 1 이상, A는 2 이상. 근데 그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예.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 두는데 크다가 동시에 성립하잖아요. 그럼 더 큰 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크다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 그러면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A는 2 이상 이렇게 돼요. 크다가 동시에 성립해요. 크다가 동시에 성립해. A는 1 이상이 나와. A는 2 이상이다가 동시에 성립하면은 더 큰 거. 여기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크다의 동시 성립은 더 큰 거. 작다의 동시 성립은 더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필요 조건은 그 반대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필요 조건이 된대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P가 화살표를 받는 거니까 요렇게가 참이 될 것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이다. 요게 P가 될 것이고, Q는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2 이하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A는 1 이상 1 이하. 그쵸? 그 다음에 A는 2 이하. 이렇게 되죠. A는 1 이하 2 이하. 그래서 작다니까 동시에 성립하는 건 더 작은 거. 그래서 A는 1 이하인데, 문제 조건에 A가 양수이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양수이다. 요거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수이다 안 쓰면 틀려요. 답에는 양수이다까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38 고1 반에서 실력 비반? 우리랑 같은 말이에요. 실력 비반 정도에서도 2등급을 받는 애들이 종종 나와요. 1등급은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1등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뀌면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실력 비반에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지금 5등급제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행이 늦었다고 해서 1등급 못 받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선행에 쫄지 마세요. 선행은 몰라요. 본격적으로 게임은 아직 아닌 거야. 알겠지? 응? 자, 이제부터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이제부터 선생님은 또 1월달 되면 또 이제부터야 막 이래. 매년 3월달 돼도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시험 대비 들어요. 시험 한 달 4주 전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제부터 또 하면 돼. 열심히 해. 막 이래.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지. 선생님 그래야지. 근데 그것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좀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3월 달에는 4월 달에는 다른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마지막 겨울 방학이니까 놀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노는 거는 그죠? 뭐 놀긴 놀아야지. 계속 어떻게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하니 놀긴 놀아야지. 근데 딱 시간을 봐서 하루에 몇 시간? 뭘 평일에 어떻게 놀아? 1시간 정도는 밖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은 뭐 꾸준히 하는 거는 그 운동하는 거는 쉬는 거 아니지. 그렇죠? 노는 거 아니죠.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해주셔야 그 공부에 도움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는 뇌가 연결돼 있어요. 신체 그 건강함에 체력에 연결돼 있어요. 뇌도 체력 없으면 뇌도 잘 못 움직여요. 선생님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토요일 날 선생님 하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왜요? 9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 하는데 한 5시 정도 됐더니 애들이 물어봐도 문제를 못 풀어주겠더라고. 그거 나 때 아닌가? 나 직접 때. 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문제를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 계속 그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아침 9시 40분부터 계속 질문만 받았을 거 아니야.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막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래서 긴급 약물 복용을 하고 왔죠. 니코틴. 맞네. 쌤 그때 중간에 갑자기 나가셨잖아. 담배가 필요해. 그래서 담배. 나때 있는 거야. 힘들었어. 자, 고등학생 되면 더 심할 텐데. 자, 여기서 보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문제 읽어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P가 충분한 거니까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했는데 P 교집합 Q는 Q다. 두 번째,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이 집합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생각해야 돼. 알겠지? 네. 자, 요랬을 때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왔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기억을 봤더니 참이야 거짓이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P하고 Q하고 교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하면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니까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그지? 교차하는 교집합 교차하는 부분 교차하는 부분.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 P 합집합 Q는 뭐가 되는 거야? 담비야 Q 되는 거지. 이것도 틀렸지. 이것도 틀렸지. 자, 그럼 세 번째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과 같냐라고 물어봤어. 이 같은 게 성립하냐? 이거 그쵸? 이거는 양변의 여집합을 취해버려요. 알겠죠? 이거는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집합 붙이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는 P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붙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여기는 P가 되는 거야. 요건 P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집합을 붙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 P. 그다음 교집합은 합집합. 그다음에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의 무릎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어때요? Q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죠? 담비야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P, Q 교집합,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 공집합이냐? 이게 공집합과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차집합. 그래서 이거는 Q 차집합 P가 공집합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Q 차집합 P 하면 요 그림에서 Q 차집합 P 하면 뭐는 무슨 모양 나오죠? P 무슨 모양? 우리 맛있는 거 배고파. 도나스 모양 나오는 거죠? 배고파. 여러분들 회의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어. 레벨 테스트 반회의, 그 다음에 교재 선정, 그 회의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어. 배고파. 자,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Q 차집합 P는 도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도난 모양이 나옵니다. 도나스. 다섯 번째 Q 여집합. 그래서 답은 다섯 번째가 되겠죠. Q의 여집합 차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 이건데. 자, 이거를 변형해도 되는데 이게 다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P가 원래 Q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아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여집합 씌워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기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지? 맞니? 그래서 Q의 여집합, 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맞니? 그러면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잖아. 없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공집합인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스 이렇게 돼. 내가 멈춰? 으이씨, 너 담배 맛을 알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139쪽까지. 자, 남은 시간에 숙제하세요. 놀지 마시고, 떠들지 마시고. 떠든 사람 선생님하고 악수할 줄 알아? 알겠지? 아니면 선생님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거나. 호러야? 호러?